이번 시간에는 폴라리제이션, 편파, 웨이브, 어떤 웨이브의 폴라리제이션, 편파라고 합니다. 편파. 광학에서는 편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편광. 어떤 웨이브, 여기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인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일렉트릭 필드 벡터, 다시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 일렉트릭 필드 벡터인데, 그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향하고 있는 방향, 그걸 우리가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정확하게는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 그리게 되는 궤적이라고 하죠. 궤 따라간다 이거죠. 흔적을 따라간다. 궤적이라고 해요. 궤적. 트레이스.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궤적. 마그네틱 필드 벡터하고 관계없어요.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궤적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이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 k c,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이것에 뭐 ax x 컴포넌트만 있다 해서 이것이 e c t 이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x 방향 성분밖에 없죠. x 방향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것은 폴라리제이션이 x 방향 폴라리제이션이구나, x 축 방향 폴라리제이션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폴라리제이션을 지금 그렇게 x 축 방향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말을 하냐? 실제 그렇게 말하진 않고, 이 궤적이 직선 궤적이냐, 원 궤적이냐, 타원 궤적이냐, 뭐 그런 타원도 뭐 좀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 있을 수 있고, 원에 가까운 타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타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직선부터 많이 찌그러진 타원, 아주 많이 극단적으로 많이 찌그러진 타원을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타원이 점점 이제 덜 찌그러지고 하다가 나중에 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이 될 텐데, 우리가 갑자기 왜 직선이니 원이니 타원이니 하는 그런 걸 얘기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거 궤적을 따라 그리게 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다른 그 표현을 하게 되면 타원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직선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돼서 코사인이니까 뭐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를 빨간 벡터를 그린다면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방향? C방향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C가 일정한 어느 점,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여기쯤에 봅시다. 여기쯤에서 본다. 여기가 뭐 C, C1이라고 해봅시다. 이 평면에서, 이 평면, 여기 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X, Y, 이렇게 되죠. X, Y 말아줬을 적에 C 방향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C1이라고 그 표현되는 그런 것의 그 뭐
도형적인 의미로서 어떤 면이 되면 x, y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고 z는 z1이 되는 그런 요 면, 이걸 갖다 딱 가로지르는 면, 이런 면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적에 이렇게 위로 향하는 그런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계속 위로 향하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관찰해 보면 여기서 시간 변화에 따라 관찰해 보면 이것이 쭉 흘러서 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큰 것이 오지만 그 다음 순간은 요 짧은 것이 오겠죠. 그 다음 순간은 제로가 오겠죠. 그 다음 순간은 짧은 마이너스, 그 다음 순간 긴 마이너스, 다시 짧은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된 그 모양이 쭉 흘러 들어올 거예요. 이 면을 통해서. 이 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 면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말해서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떻게 되는가를 쭉 관찰해 보면 그 관찰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C1이라고 한다면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처음에는 이런 거에서 조금 지나면은 이런 것이 나중에 제로가 되고 다시 조금 지나면은 짧은 반대 방향 더 지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쭉 흘러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짧은 거 다시 제로 그랬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벡터가 왔다 커졌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쭉 하면서 나타나겠죠. 여기서 앞에다 말하면 시간 경과였다 또는 공간에 따라서 해도 돼요. 어쨌든 뭐 시간이나 공간이 굳이 제약할 필요 없겠네요. 공간을 어떤 위치를 고정시켰으면은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될 거고 또 시간을 이렇게 고정해갖고 사진을 찰칵 찍었다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찰칵 찍은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궤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사진을 찰칵 찍어서 봤다 하더라도 일렉트릭 필드 벡터는 전부 어떤 방향이에요? 이 지금 이런 면 XZ 플레인, X 플레인 그 면 위에서만 놀고 있죠. X 방향 X축 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X축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선형으로 돌고 있죠. 선 모양으로 그래서 선형 이렇게 선형 편파. 그래서 리니어 선형이 리니어죠.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많이 줄여서 LP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복잡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LP 선형 편파 이렇게 말을 해요. 선형 편파 중에서 이것은 X축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형 편파이겠죠. 선형 편파 LP라고 해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번엔 이 P가 이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 K스다. 이것이 AY다 이렇게. 그럼 Y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Y 컴포넌트는. 그럼 이것을 그린다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Y축 상에서만 이렇게 Y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Y 컴포넌트.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그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옆으로 쭉 누워 이걸 갖다 앞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제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Z축이라고 할 적에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C equal C1이라고 하는 아까와 같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C equal C1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누워있는 이것이 오겠죠. 이것이. 그랬다가 그 다음 쭉 흘러올 테니까 짧은 거 잡아뒀다가 다시 지로가 되고 또 반대 방향 짧은 거 더 길은 거 이렇게 됐다가 점점 왔다 갔다 여기서 이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선형편파예요.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LP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걸 갖다가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냥 다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에 포함된 거니까. 근데 이제 X 방향 편파, 이건 Y 방향 편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타났다. 또 하나 이해로 이제는 이게 이것은 1이고 그러면 이번엔 다 합쳐져 가지고 합쳤다 해보자. 이 합친 것이 이게 3이라고 해보자. example 3.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X 컴포넌트도 있고 Y 컴포넌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이 나타날 적에 이것이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이제 합쳐보는 이걸 합쳐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X 방향, Y 방향인데 C equal C1에서 이거는 아까 뭐였죠? 1의 결과였고 2의 결과였고 얘는 example 3의 결과인데 봅시다. 동시에 이거하고 이게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 동시에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 적에는 얘도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적에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니까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니까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이라는 건 아까 짧아졌을 적이죠. 이렇게 얘도 그러면 같이 짧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는 순간인 거예요. 얘는 이것이 오는 순간이고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 짧아졌을 적에 이것도 짧아지게 되니까 결국 합성해갖고 이것도 짧아지게 되네. 합쳐진 것도. 또 이것이 제로일 때는 얘도 같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제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될 적에 얘는 아래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가지고 이만한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뭐 마지막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되겠죠. 이런 크기로서 합쳐지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여기서부터 점점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반대로 됐다가 다시 줄어들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직선상에서 그렇지만 비스듬한 이런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시 직선 편파예요. 그러니까 셋 다 직선 편파, 이것도 직선 편파, 이것도 직선 편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되니까 이건 X축 방향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얘는 Y축 방향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제로하고 이 제로가 같다고 한다면 여기 딱 45도 될 거예요. 45도.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45도만큼 기울어진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이라든지 전파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용하는 그런 응용이 대부분 지구상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우주에서 한 경우 있지만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소위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 지표면은 이제 완전한 평평한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하죠. 이게 이제 지표면 그라운드라고 할 적에 지표면에 대해서 얘는 어때요? 수직이죠. 얘는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이죠.
그래서 얘를 지표면의 기준에서 이것은 수직.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지표면의 기준에서 수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 편파, 얘는 수평 편파 이렇게 말해요. 수직 편파는 뭐예요? 버티컬이죠. 버티컬 폴라리제이션. 버티컬 폴라리제이션 줄여서 VP라고 돼요. 근데 뭐 버티컬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뭐 얘기만 후로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수평 편파는, 수평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지구의 어떤 그런 중심을 향해 갖고 촥 펴지죠. 그 평평해지죠. 그 물이 이루고 물을 부었을 때 물 표면이 이루게 되는 평면, 그 물숫자 평, 수평이라고 하죠. 요 수직과는 달라요. 숫자는 그렇게 이렇게 세로로 쓴다는 수자를 쓰고, 얘는 물숫자를 쓸 거예요. 물숫자에다 평평한 평자. 다시 해볼까요? 물숫자를 써요. 수평. 이렇게. 그래서 수평 편파에는 수평 편파. 그래서 수평선이 뭐예요? 호라이즌이죠. 호라이즌. 그래서 horizontal polarization. 폴라리제이션, horizontal polarization. 뭐 HP 줄여서 써도겠죠. 어쨌든 얘는 vertical polarization, 얘는 horizontal polarization. 얘는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죠. 비스듬한 그런 폴라리제이션. 그런데 각도가 얼마큼 되느냐? 각도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y축으로 또 몇 도만큼, 아니면 x축으로 또 몇 도만큼 기울어진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아까 자 여기서 E0하고 E0가 여기 있는 그 X 컴포넌트로 표현된 X 컴포넌트만 있는 이런 것과 Y 컴포넌트만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더해진 그런 케이스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건 E0 앰플리튜드가 같은 걸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45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면 이게 1대 2라든지 2대 1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뭐 한 2대 뭐한 루트 3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비율이 달라진 거죠. 이 피크 비율이. 여기가 지금 일일적에 동시에 1했죠. 20 이거랑 같았기 때문에 45도인데, 여기가 만약에 2대 1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도 되겠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게 2대 이렇게 가서 이게 2배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c, 그 다음에 ax 플러스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c ay,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인스탄테니어스 표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4 이 정도 되겠죠. 이거하고 다른 거는 이게 2배가 됐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아까 이 상태에서 x 컴포넌트가 x 방향의 앰플리튜드가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배, 얘는 1배. 근데 이게 E0, 얘는 2배, E0 이런 식이 된 상태에서 얘가 피크일 적엔 얘도 피크죠. 위상이 똑같죠. 얘랑 위상이 똑같죠. 위상이 똑같으니까 얘가 그 지금 어떤 상태예요? Z는 Z1 원인 그런 상태에서 이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고정돼 있고 T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피크일 적에는 얘도 피크 나오고, 얘가 반일 적에는 얘도 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것과 이것이 돼갖고 이런 상태의 얘가 피크일 적에는 얘도 피크, 얘가 반일 적에는 얘도 반. 그래서 이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이쪽 뒤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가 반일 적에는 얘도 반, 얘가 피크일 적에는 얘도 피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때 이것이 2대 1 이렇게 되니까 뭐 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 2대 1한 그런 각도에 맞춰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각도가 형성이 되겠죠. 이것 역시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다. 각도는 이런 각도로 갖는 그런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다. 이제 이쯤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은 위상이 이렇게 아니라 위상이 두 개, 이것과 이것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을 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이 정도로 해갖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 CT 이 X0 이렇게 합시다. 이 X0라고 이거 X 그냥 2배로 딱 정하지 말고 X0, Y0 이렇게 이 Y0 이렇게 아예 합시다. 이게 A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 관리하는데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정도 하고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그리고 위상이 달라요. 이렇게 위상차가 있어요. 위상차가 있다. 이만큼 위상차가 있다. 여긴 제로고 여긴 이런데 이것과 위상차가 있죠. 위상차. 이 위상차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까 여기서 볼 적에 얘가 피크일 적에 얘도 피크가 나타나고 얘가 또 반픽 반일 적에 얘도 반이 나타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피크일 적에 얘는 제로가 된다든지 얘가 피크 나타나는 것과 얘가 피크 나타나는 것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한번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또 파이가 이거 이 x0 구체적으로 이 x0는 여기서 한 것처럼 2라고 하고 이 y0는 1이라고 하고 이것이 2대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이가 90도라고 합시다. 90도 이거로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게 x, 이게 y,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디서 해도 괜찮은데 C를 기왕 한 김에 채로 갑시다. 채로. 아까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여기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딱 보면 돼. 여기서 시작을 뭐 이렇게 올 테니까 이쪽에서. 왜 이걸 채로 샀느냐? 하나라도 없애주는 것이 편하니까. 거기서 관찰해보자 이거다. 어디서 관찰해도 관계 없어요. Z가 일정한 어떤 면 하나에서 이런 면이든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뭘 관찰해?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궤적을 관찰해보자. 궤적. 일렉트릭 필드의 궤적을 관찰해보는데 쓰이고 제로인 그런 면에서 관찰해보자 하는 거죠. 일단 2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상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자, 오메가 T 마이너스 KC 근데 이게 오메가 K 저쪽 제로니까 이게 어떻게 제 제로에서는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오메가 T가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메가 T가 제로다. T가 제로일 적에는 뭐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일 때. 또 오메가 T가 뭐 한 6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그 다음에 6분의 얼마?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아니다. 6분의 2 3분의 파이가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일 때 6분의 파일 때 30도죠 4분의 파일 때 45도죠 60도죠 90도 이렇게 할까요? 적어봅시다 0도 0도에 30도 위상을 지금 여기서 위상이 이렇게 0도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뭐 이렇게 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뭐 더 진행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파일 아까 2분의 파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이게 아까 얼마나 했죠? 2분의 파이라고 했죠? 2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그때 이것은 2분의 파이죠. 다시 말해서 90도예요. 90도. 또 얘는 이것도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얼마인가요? 4파이, 3분의 2파이네. 6분의 4파이 이렇게 합시다.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이거 씁시다. 그냥 그 이렇게 씁시다.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이건 4분의 파이 제로 플러스고 플러스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제로.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 값을 이제 써보는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걸 써보면 되겠네. 이것을 2의 y 얘를 2의 x 얘를 2의 y라고 합시다. y 컴포넌트와 x 컴포넌트 아까 이거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이 x 컴포넌트 얘는 y 컴포넌트 이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얘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봅시다. 우선 코사인 제로니까 이것은 나눕시다.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도 되겠네. 코사인 제로는 1이죠.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90도네. 코사인 90도. 근데 이렇게 코사인 90도 하면 90 플러스 제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실제로는 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 했으니까 다 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 결국 사인에 얼마 이렇게 돼요. 사인 정도는 얼마예요? 제로. 사인 66분의 파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맞죠?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차례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2대 얼마였죠? 2대 1이라고 했죠? 2대 1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좀 크네요. x가 좀 큰 편이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파란 걸로 그립시다. 파란 걸로. x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2에 2. y는 그러면은 1, 7 클 때 1이니까 y는 이 정도, 그래서 1 이 정도 그려줘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뭐예요? 이 영도일찍이죠. 영도일찍에 시간이 쭉 경과해서 오메가 t가 제로일 때는 2에다 0이에요. 2에다 0 없어요.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합성된 것이 이렇게 나오죠. 2에서 0이 있으니까 2, 0이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의 2배. 아까 2분의 루트 3이면 이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죠. 이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2배니까 루트 3이네. 루트 3 1.731. 거기에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되네요. 2분의 1. 이제 아까 제로에서 2분의 1로 커지는 거죠. 딱 커졌어요. 자, 합성된 걸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죠. 이 길이는 이게 2분의 루트 3 길이를 한번 해볼까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아까 이게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것의 루트 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2분의 7 루트 2분의 7이네요. 루트 2분의 7 뭐 이렇게 어쨌든 그 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여기죠. 여기인데 이것은 2분의 루트 2네. 루트 2 얘는 루트 2 루트 2가 뭐예요? 1.4 여기쯤 되네요. 1.4니까 1.4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되고 그 다음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0.7 아까 2분의 1에서 0.5에서 0.7로 커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얘는 커졌고 얘는 약간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네요. 합성된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뭔가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죠. 세 번째 네 번째는 2분의 1의 2배. 이건 2분의 루트 3. 1.73. 요거는 아까 뭐죠? 2분의 1이죠. 1. 그대로 1. 딱 중간이네요. 딱 중간 왔을 적에 얘는 2분의 루트 3. 1.731의 절반이니까 0.85 정도 되겠네요. 좀 더 커져 있죠. 여기 조금 더 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짧아졌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제로예요. 2 곱하기 0 제로. 얘는 제로죠. 얘는 제로. 이쪽은 뭐예요? 1. 그냥 1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합성된 것이 이거 돼요. 이걸 보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궤적이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궤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끄트머리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 순동이니까 아마 짐작을 하겠지만 짐작을 한번 해보겠어요. 뭘까요? 짐작하면 이게 뭘까요? 이 도형이 나중에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진행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겠죠? 더 진행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거의 뭔가 좀 더 뚜렷해졌죠? 그래서 다시 돌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벡터의 끝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루는 궤적은 바로 이런 궤적이 된다. 이 궤적이 되죠.
지금 여기서 그림 이제 하나, 둘, 셋, 5개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침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 벡터는 이렇게 빙빙빙빙빙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돌고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뒤에서 보게 되면은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한 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또 한 번에 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시계 방향이다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왼쪽으로 돌고 있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하여튼 이걸 그래서 어느 방향이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돌고 있는데 모양은 뭐냐? 모양은 엘립스죠. 엘립스. 이 뭐죠? 타원이에요. 타원 모양을 이루고 있다. 타원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죠. 엘립티컬 폴라리제이션 EP 아예 EP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면 되겠어요. EP 타원 편파죠. 타원 편파. 그게 타원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얘를 이게 타원인지 하는 것 같다가 좀 더 이제 어널리틱하게 수학적으로 좀 더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EX. 자, 여기서 EX가 뭐였죠? EX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C 였죠? 이렇게. EY는 어때요? EY는 EY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C 플러스 지금 같은 경우 2분의 파이. EX, EY는 구체적으로 좀 각각 2대1 됐는데 2대1 그건 뭐 지금 그걸 딱 정하지 말고 안 정해주는, 얘는 근데 2분의 파이로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얘는 이걸 갖다가 양변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양변을 제곱해서 하지 말고 제곱 그냥 해주자. 제곱. 그러면 이제 2x의 제곱 이걸 2x0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마이너스 k c. 얘를 합시다. 2y의 제곱은 2y0의 제곱. 이건 뭐예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이죠. 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냥 오메가 t 마이너스 kc.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상당히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할지. 양변을 다 더해줍시다. 변변 더해줍시다. 변변 더해주게 되면 더해주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이 양변을 2x0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양변을 2y0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2x0에 나눠준 거죠. 이거 왼쪽이 좌변. 그리고 더해줘요. 그거를 나눠줘요. 또 하나를. 자, 2y0 2x의 이걸 나눠준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로 양변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런 게 되죠. 좌변은. 그리고 우변은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양변을 나눠줘요. 그럼 이게 되죠. 어쨌든 그거 우변 사인 제곱이에요. 아까 나눈 상태에서 좌변과 좌변을 더하고
그것은 우변 더한 것과 같죠? 그것이 바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죠. 이것은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죠. 이게 타원 방정식. 타원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x축 방향의 길이, x축 방향의 길이 2x0. 이게 2x0죠. 이게 2x0. 요거는 2y0죠. y 방향의 길이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타원이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린 타원에서 여기서 이것이 x축, 이게 x축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뭐 x축, y축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죠? 이 x, y를 뭐 꼭 잘못이라고 할 거 없이 이때는 z축이 저쪽이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아까 x, y 이렇게 됐네요. 뭔가 지금 이 x, y를 왜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관계 없었는데 여기서는 x, y를 갖다 이렇게 해버렸네. 좋아요. 이거는 지금 봅시다. x, y니까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z축이에요. 이것도 나오는 것이 z축이에요. 이거는 이제 x, y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z축이죠. 그런 것들만 정확히 하면은 뭐 어떻게 관계 없어요. x, y 들어가는 거 이게 들어가는 게 z축이죠. 여기서는 x, y 들어가는 것이죠. 역시 들어가는 것 z축. 이렇게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여기서 x 방향 이 크기가 이 x 방향 반지름, 그 긴 반지름이죠. 장반지름이라고, 장반경이라고 그래요. 장반기름, 긴 반기름. 이걸 이 x0. 짧은 쪽의 반지름, 단반지름, 단반경 y0 하죠. 그래서 이 x0 뭐라고 하죠? 메이저 엑시스라고 해요. 메이저 엑시스. 장축 길다 이거죠. 장축. 장반경, 장반지름 이렇게 장 길다 축 장반지름. 이 y0는 마이너 엑시스라고 하죠. 마이너 엑시스. 이거는 짧다 단축 또는 단반경. 짧은 단자 써서 단축. 이렇게. 그래서 타원이라는 건 이렇게 장반경, 단반경, 장축과 단축, 메이저 엑시스, 마이너 엑시스 이렇게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하죠. 원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엑시스, 마이너 엑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축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레디어스,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그냥 반경이라고 하죠. 얘는 반경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서 장반경, 단반경 하나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엑시스끼리의 b, 엑시얼 레이셔라고 하는데 엑시얼 레이셔를 줄여서 아예 AR 이렇게 말을 해요. 엑시얼 레이셔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축에 비해서 장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마이너 엑시스에 비해서 메이저 엑시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그 b 단축 대 장축의 b를 엑시얼 레이셔라고 해요. 엑시얼 레이셔는 가장 크면 무한대까지 되겠죠. 무한대. 가장 짧으면 얼마까지 될까요? 장축 대 단축인데 단축은 거의 제로고 장축이 뭐 유한한 값이라면 무한대 가까워지겠죠. 이번엔 장축이 점점 짧아져 갖고 제로가 되고 얘는 그냥 남아 있고 하다 보면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장축이 단축보다 짧아갖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이게 단축이야, 이게 단축. 이게 단축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축과 단축의 비는 단축의 배 장축의 비라는 것은 단축 짧은 것이 항상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는 가장 작을 적에 1에 1. 그 actual ratio 이걸 축비 우리말로 자 축비라고 해요. 축의 비, 축 장축과 단축의 비, 축비라고 해요. 축비는 가장 클 적에는 무한대까지 되지만 가장 작을 적에는 1에 1. 축비는 가장 작을 적에 1이다. 그럼 여기서 축비가 1인 도형 볼까요? 축비가 1인 도형. 축비가 여기서 볼까요? 축비 1인 도형. 액셀레이션가 1인 도형. 그렇죠. 원이죠. 원. 바로 원이에요. 원. 장축과 단축이 같아지는 경우 이 x0와 이 y0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지름이죠. radius.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또는 여기 있는 용어로 쓰면 반경이죠. 반지름 radius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액셀레이션가 1인 경우고 무한대인 경우겠죠. 액셀레이션가 무한대인 경우 이건 뭘까요? 액셀레이션가 단축에 비해 장축이 아주 크다든지 혹은 장축은 뭐 적당한데 단축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직선이죠. 이게 바로 직선이에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찌그러지는 경우죠. 이게 극단적으로 찌그러지는 경우. 극단적으로 길어지든 극단적으로 찌그러지든 어쨌든 한쪽이 무시되는 경우에 한쪽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직선이죠. 원이죠. 직선. 그래서 우리가 직선 편파다, 타원 편파다 하는 것은 액셀레이션만 가지고서도 이게 액셀레이션 이렇게 해갖고 EX0하고 EY0의 B 그것이 액셀레이션인데 축비 그 축비만 가지고서도 이게 직선 편파다, 타원 편파다, 원 편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 편파 얘기는 아직 나왔지만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원 편파까지도 도입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원이 되는 경우는 어떤 편파? 원 편파예요. 원 편파. 어떻게 되겠어요? 서클. 이 모양이 서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되겠죠.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CP라고 해요. CP.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CP, EP, LP 볼까요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로는 그러니까 x 방향 이 x0는 1이지만 이 x0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 y0가 없죠. 그러니까 축비가 무한대죠 이거. 단축 대 장축의 비. y 쪽이 장축이고 단축은 제로예요. 0분의 2제로 무한대죠. 이것도 0분의 2제로 무한대죠. 그래서 얘는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있죠. 아까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같은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단축은 제로죠. 장축은 유한한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장축 대 단축이.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파이가 2분의 파일 쪽에 파이가 2분의 파일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장축 단축이 이런 식이니까 이것은 타원 편파다. 그런데 그것이 같을 적에 이 x0, EY0가 이게 같으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은 어떤 경우냐면은 딱 정해진 경우예요. 어떻게? EX0, EY0가 같고 그리고 파이가 얼마? 2분의 파이인 경우. 그러면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돼요. 같으면 이게 두 개 같으면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아까 이 원리적으로 강한 볼적에 또 있죠. 꼭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얼마? 5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말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90도 있지만 마이너스 90도인 경우도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적에 이럴 때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돼요.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플러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원형 원궤도를 도는 것이 되겠죠. 원궤도를 이렇게 돌 텐데 여기서 아까 XY 이렇게 XY 이렇게 해서 XY 저쪽 들어가는 것이 Z 들어가는 것이 C 이렇게 된다고 했지. 원궤도를 돌 적에 이게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바로 짐작을 하듯이 도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것이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반대 방향으로 돌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 돌고 있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 돌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CP가 이게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칠판을 조금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좀 응용하기 위해서 좀 빡빡하더라도 그대로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그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 왼쪽으로 도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면 될 것인가? 무엇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돌고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어때요? 오른쪽으로 돈다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렇지만 내가 볼 적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또 오른쪽 왼쪽한테 왼쪽으로 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돌면서 진행하는 그것을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거 가지고 정할 수가 없어요. 빠른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오른쪽 왼쪽 또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CW 클락와이즈죠 시계 방향 또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CSW라고 하죠 시계 반대 방향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요. 중요해요. 어떻게 정했느냐? 오른손 왼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구조적으로 달라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인지 알겠어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그냥 감아줘봐요. 감아주면 분명히 똑같이 대칭으로 생겼지만 똑같진 않아요. 봐봐요. 똑같지 않죠? 얘는 이렇게 말리고 얘는 이렇게 말리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을 이걸 치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 그리고 이거는 전파의 진행 방향. 여기서 전파의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 전파의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 지금 여기선 어떤 여기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전파의 진행 방향은 전부 다 플러스 Z 방향이에요. 플러스 Z 방향 보면 돼요.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했으니까 이건 전파의 진행 방향은 전부 다 플러스 Z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쓰길 잘했네.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게 Z 방향이고 여기 들어가는 게 Z 방향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Z 방향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돌고 있는 것이 이쪽 방향에 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른손에 맞겠어요 왼손에 맞겠어요. 도는 것을 네 손가락에 맞춰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행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진행 방향 돌고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도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맞춰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 돌고 있는데 오른손에 맞는 것은 진행 방향이 저쪽 방향. 이건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른 거를 구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 방향을 이걸 잡아요. 그런데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럼 오른손 편파.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럼 왼손 편파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떨까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진행 방향이 Z 방향이에요. 저쪽 방향.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손 편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 이렇게 돌고 있다.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게 빨간 표시 이렇게 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잡았을 적에 이렇게 잡았을 적에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다시 이걸 해봅시다. 이걸 하면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손이 안 맞죠? 오른손 안 맞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도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진행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오른손이 안 맞아요. 왼손에 맞다 대봅시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엄지손가락 방향이 진행 방향 일치하고 있죠. 왼손 엄편파예요. 왼손 편파. 아까 저거는 오른손 편파. 그래서 오른손 편파, 왼손 편파. right hand, left hand 그런 표현을 써요. 실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돌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지금 노란색 돌고 있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노란색인 경우는 이게 플러스인 경우였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빨간색 방향이라고 했죠. 전파의 진행 방향 안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파 진행인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에 이게 일치하죠. 전파 진행 방향이죠. 그리고 전파 진행 방향 이거를 놓고 나서 도는 방향 이걸로 하면 이거는 빨간색이네. 빨간색. 그러니까 이것은 빨간색은 left hand. 이것은 right hand. 그래서 left hand 여기다가 여기 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은 right hand라고 했죠. right. 기왕에 같은 색깔로 해야. 그리고 노란색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은 right hand. 노란색은 right hand예요. 하이픈을 써요. 하이픈 right hand. 뭐 EP. 이것은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도는 거죠. 이거죠. 빨간색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그것은 left hand. left hand. EP. 여기서 이쪽에다 더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줄여서 얘기합시다. 이것은 뭐라고요? 막 줄여서 R, H, E, P 이렇게 말하면 더 적기는 R, H, E, P 적고서 읽을 적에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Right hand elliptical polarization. 얘는 Left hand elliptical polarization 줄여서 L, H, E, P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LHEP.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RHCP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RHCP. 왼쪽으로 도는 것은 오른쪽. 왼손으로 도는 것은 왼손에 맞게 도는 것은 LHCP. 여기서 LHCP는 빨간 거, 노란 것은 RHCP. 그러니까 RHCP 하면 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왼쪽으로 도는 것은 LHCP, Left Hand Circular Polarization. 이렇게 해서 폴라리제이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Vertical Polarization, Horizontal Polarization,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Linear Polarization. 비스만 Linear Polarization은 뭐 특별하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X축에 대해서 몇 도 각도로 도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Elliptical Polarization, Circular Polarization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 돌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손에 맞게 되면은 진행 방향, 엄지손가락으로 진행 방향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진행 방향을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right hand polarization.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left hand polarization. 근데 그것이 elliptical polarization이었다. 그럼 RHEP. 이쪽에는 LHEP. 만약에 circular polarization이 있다. 그러면 RHCP, LHCP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전에 지워도 될 것 같으니까 지우고서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합시다.